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3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일본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경우 심각한 결과 경고. RIA라고 러시아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것을 로이터 통신에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은 패트리엇 어드밴스드 캐퍼빌리티 3, PAC3 미사일 부대가 도쿄 국방부에 보입니다 라는 사진을 게재했고, 새로 임명된 러시아의 주일 대사가 와가지고 일본에서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조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고 RIA 통신이 금요일 보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 일본에서 만든 패트리엇 미사일 복합기와 미사일이 미국으로 수출된 뒤에 우크라이나로 수출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IA는 이에 따라 전달된 애국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보복 조치를 포함해서 그 러일 관계에 가장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인 언사로 그 심각한 결과,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가 먼저 러시아한테 얘기를 들었죠. 푸틴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155mm 포탄이었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게 어떻게 가든 공짜는 없으니까 미국이 사가지고 결국 가는 것으로 러시아도 이해는 할 텐데, 한번 이게 포탄이 아니고 일본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미국이 요구를 해서 일본의 그 산업 능력도 옛날 뭐 미국하고 2차 대전 전쟁까지 한 나라니까 사실 공업력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런 뉴스가 떴습니다. 무법천지 IT 중남비는 왜 갱단의 천국이 됐나? 김보라, 김윤진, 홍정수 기자가 무려 3명의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치안 붕괴로 곳곳 피비린내, 고질적 경제난 속에 자라난 깽단 연합 G9이 장악한 IT 4,000명 탈옥하고 살인 약탈 만연, 경찰은 힘못 써 주민이 자경단 조직하고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도 상황 비슷하다. 정부가 엄벌 등 강한 의지 보이자 깽단이 민간인 살해 방송국 난입, 유엔은 중남미 인구 29%는 빈곤층, 생계수다로 마약 팔아 나서기도, 치안 약화, 정정불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중남미의 고질적 경제난과 양극화, 정치권의 부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양극화, 정치권의 부패, 이거 새겨 들어야 될 얘기죠. IT는 2010년 강진으로 국가 인프라가 파괴된 후 국제 원조에 의지해왔다. 이 와중에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개환 총격으로 숨진, 대통령이 총격에 암살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전직 군인 등으로 구성된 콜롬비아 용병들에게 암살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콜롬비아도 뭐 마약, 콜롬비아나라고 미국 영화도 있었죠.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된 갱단 폭력으로 국가 전체가 사실상 마비됐다. 이로 인해 살인, 약탈, 방화 등이 빈번해지면서 거리 곳곳에 시체가 즐비하다.
중남미 전체 이런 모습은 극심한 경제난과 그 양극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서민들이 주로 택한 생계 수단이 바로 마약이고, 고질적 경제난은 마약 범죄 기승이고, 치안이 그 망가지고, 정치가 불안이 심화되는 악순환,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서 압축되게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편집을 해 봤습니다. IT라는 데가 쿠바 옆에 이렇게 그 프랑스령이었다고 그러죠. 여기가. 그리고 그 이쪽 그 제도가 왕년에 그 해적선들이 그 난립하던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이 인구 약 1160만 명의 IT는 2022년 세계은행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1748달러, 약 227만 원에 불과한 최분국이다. 지도자들이 깽단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했고, 마약 통로 에콰도르 아리엔도 깽단이 난립하고 있다. 깽단 확장 토양은 극심한 경제난, 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 범죄 조직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고, 손혜연 교수 국내 뭐 이런 쪽의 전문가 모양인데, 단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초국가적인 집단으로 성장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에 무리가 있다.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일단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무기를 무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어떤 세력화가 하는 거죠. 이 그 깽단 직원들은 얼굴을 가렸지만은 이 두목은 이름이 여기 그 G9의 수장 지미 세리지의 가운데 취재진 앞에서 현 정부를 전복하고 하겠다. 그리고 그 과도 정부에도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깽단이 정치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이런 상황까지 예, 지금 그 중남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명령에 따라 마약 카르텔과 싸우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하고 멕시코 정부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거고, 이거는 멕시코 우선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크 스티븐슨이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폭력단의 맞서기를 거부한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멕시코 우선주의라는 게. 그런데 수년에 걸쳐 지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이름이 기네요. 카르텔과의 충돌을 피하는 총알이 아니라 포옹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 과거에 그는 폭력으로 폭력과 싸울 수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정부가 마약 카르텔 폭력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약 카르텔의 폭력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우리는 어떤 외국 정부의 경찰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얘기가 하고 있는 미국의 법은, 마약에 관한 법은 상대국 나라의 그 자주권은 무시하고 그 군사작전을 필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만약에 그 국력이 서로 비슷한 데에서는 말도 안 되는, 니들의 군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전을 벌이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미국은 그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 니들이 그럼 해.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기본적으로 마약은 멕시코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는 미국으로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은 했지만, 그것은 단지 인도적인 이유다. 뭐 펜타닐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죽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쟁 중인 깽단 사이의 평화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또 대통령이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한테도 또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카톨릭이 뭐 어떤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미국 요원들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했고 멕시코 사법당국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범위를 또 제한했다.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 미국 애들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 곤란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줬겠죠. 카르텔은 전통적인 근거지인 멕시코 북부와 게레로, 미초아칸, 치아파스, 베라크루즈와 같은 남부주에서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 나라의 주민 10만 명당 살인율은 2021년 약 28명에서 2022년 25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2021년 미국의 살인율은 주민 10만 명당 약 8명이니까 미국이 그렇게 총기 사고가 나고 뭐 한다 그래도 이 멕시코보다는 그 사망률이 그 살인율이 사망률이 아니고 살인율이 낮은 거죠. 그만큼 치안이 뭐 에콰도르가 아니고 그 어디죠? 그 깽단을 전부 다 잡아들여 가지고 엘살바도르 그 거기하고는 영 딴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한테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가죠. 자관 생각해 볼 게 많은 거리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멕시코 국경을 차단하려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중남미 마약 삼위일체? 그렇다면 현재 한국은 마약 카르텔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카톨릭 종교가 있는데 뭔가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음, 마약 카르텔에서 정치 자금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정치인은 뭔가를 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치인하고 카톨릭 종교에서도 왔다리 갔다리가 뭐 있을 수 있고 또 카톨릭 종교하고 마약 카르텔하고 왔다리 갔다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귀착할 건데 개신교 산업 국가가 되면서 개신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카톨릭이 지배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 지금 세력으로 잔존하고 남는 데들이 카톨릭 국가들이 주로 농업 국가죠. 아르헨티나 뭐 이런데. 음,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는 저는 좀 못 사는 나라의 상징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남미 쪽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유럽은 다 개신교 쪽이지만은 나름대로 또 미국은 그 뭐 우리나라처럼 종교 백화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말은 그 개신교가 우세하다 이렇게 될진 몰라도 백인들이 주로 뭐 믿는 거지 또 카톨릭은 또 원래 그 아일랜드계 쪽으로만 또 좀 많이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농업들을 주로 하니까 농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힘드니까 인구는 늘고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가야 먹고 산다는 그러니까 소비처가 있으니까 그 마약 재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팔아 가지고 지들도 먹고 살자 이런 얘기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나 신종 펜타닐은 농업 산물이 아니거든요. 그 중국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거다 말이죠. 원재료가. 이 대목에 들어와서 뭔가 그 이 농업 중심의 생산했던 그 마약 카르텔의 어떤 그 예, 공급망 이런 것들이 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은 재배에서 나오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지득된 정보에 의하면은 북중 마약 카르텔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북한과 중국에 요게 그 우리 남한의 그 종북 그 친중 정치인들하고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동훈이가 마약과의 전쟁을 일으키려니까 뭔가 그 민주당에서 그 이 방해 공작을 하고 뭐 이랬다는 게 있는데 뉴스에 뭐 잘 취급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종교하고 삼위일체가 돼 있다는데 우리나라 불교 카톨릭은 아닐 것 같아요 느낌상 개신교는 또 아닐 거고 그럼 불교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불교의 전번에 그 자살하신 스님이 있죠. 그 그거하고 뭔가 그 이 조계종 그 이 돈 들어오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증거는 없지만은 이 상상의 상상을 해서 가정을 해봐서 그 나중에 그 요것이 불교 아니냐 증거는 찾으면은 입증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도 그렇습니다. 6개월간 하자마는 건설사는 대성 현대 엔지니어링 순 요렇게 하면은 이제 두 건설 회사가 탁 눈에 띄는데 그러나 5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1646건으로 1위다. 이거를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에서 이제 매년 두 번씩 국민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박지은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2위는 계룡건설 산업이고 대방건설, SM상선이 뭐 건설업도 하는 모양이죠. 대명종합건설, 대명리조트 유명한 데인데 대우건설도 DL, ENC도 나와 있고 현대건설 안 보이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데 안 보이고 주로 그 이 아파트 하자 뭐 이런 거겠죠.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 균열, 어, 들뜸 및 탈락, 결로, 누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누수 때문에 그 보수공사를 그 했어요. 이건 뭐 개인 부담이 아니고 저희가 피해를 봤는데 좀 낮은 층에 살다 보니까 위에서 어디 맥힌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이 시멘트로 침투해가지고 그 건강에 다 안 좋은데 배관 교체 작업을 하고 교체 작업이 아니고 또 보안 공사 뭐 이런 등인데 보수비가 좀 솔찬히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서 입주한 다음에 하자 보증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꽤 그 오래됐어요. 한 20년이나 그냥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20년 이상 지나면은 그 주민들 살면서 유지보수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니까 이제 새로 계속 새로운 아파트로 그 사는 사람들도 있죠. 돈은 있으면서도 돈이 있어도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로 비싸도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집안에 그 가구도 별로 없고 그 말끔할 겁니다. 아마 그 미래 인생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일본은 그 차가 정기 검사할 때 그 정기 검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답니다.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그 3년마다 새 차로 개비해 버린다 이게요. 그게 부담이 없다 이게요. 그런 거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3년마다 또는 아니면은 그 이 새 아파트는 그 좀 조금 낡으면은 뭐가 유지 보수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게 되니까
새로 진 아파트일 경우, 그 튼튼할 경우는 그런 데 가서 좀 산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단촐해야 돼요. 수시로 이사 다니려면 노마드처럼 유목민처럼 살려고 그러면은 뭐 가지고 다니는 짐도 적어야죠. 그런데 우리 그 항상 그 제 주제 중에도 하나지만은 그 저장 강박증에 걸리신 그 우리 그 한국의 아줌씨들 때문에 저희 마누라 포함해서 마누라 하면 안 되지 어부인께서 집안 살림의 이 영역 나아바리를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초주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짐을 버리자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처럼 바뀌는 서울 날씨, 대한민국에서 과일 사라진다. 노유정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기후 때문에 과일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이 사과도 금값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농촌 인구도 줄고 고령층만 남게 된다는 거하고 연계돼서 쭉 얘기했는데 오징어도 안 잡히는 것도 기후 온난화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농촌이 무너진다. 그래서 아마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들이 그냥 끝없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농업 대기업을 꼽자면 하림 정도일 정도밖에 없고 다른 데는 별로 그 생각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농촌의 농가들이 중대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법이나 뭐 해서 지금도 그 뭐 법이나 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하는 세대는 그 고령화는 돼가고 있고 이게 평균 나이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란 정치 용어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 지방 소멸 때문에 대도시 중심 국가화 되면서 지방은 소멸할 것이다. 그 원인은 기후 변화만은 아니고 이 산업 사회가 나가고 그 이 저출산 이런 등등 농업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대량 농업 이런다고 경쟁도 할 수 없고 도시에서 농업을 아마 수경 재배라든지 이런 그이 빌딩 공장 같은 데서 그 재배해 가지고 향후는 우리가 농산물들을 그 채소 이런 거 물론 이제 쌀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이 져야 되겠죠. 그것이 농업법인들이 아마 그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그이 그 소형 트랙터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2020, 2023년 12월 말 금융권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135.6조 원이라고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가 그 나왔습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추이로해서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물, 상호금융 등에서 했는데 가장 그 PF 대출을 많이 해준 데가 은행권,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이 또 많이 해줬네요. 135점. 그러니까 연체율은 현재 2.7%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 이미 한국은행장이 아니 금융감독원장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료는 약간 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신청해 놔서 받고 있습니다. 아, 태양건설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그 잘 되도록 부동산이 안정적인 그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이 되도록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야 되니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측이 벼가지고 그냥 빈 공간을 두기가 궁금해가지고 원리안 왕세자와 불륜 소문난 후작 부인 변호사 통해 코멘트 이게 그 열받는데 더 죽으라는 얘기로 이 왕세자비가 우측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 안 걸려고 수술까지 해서 지금 암 투병 중이라고. 이래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요거 언론 보도 출처는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이게 후작 부인이라는데 이 사람도 뭐 미모가 어마무시하네요. 둘이 뭐 삐까번쩍 하는데 지금 그 이 암에 걸린 것도 아마 마음의 병이 암으로 간 거 아닌가 몰라. 지금 그 이 며느리도 암 걸리고 찰스 왕도 그 걸리고 그럼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향후 이 윌리엄 왕세자가 이제 법통을 이을 건데 후작이면은 뭐 지위가 높은가요? 후작 부인이면은 원별 걔네들 참 그렇습니다. 재개발 안 되고 썩어 빠진 아파트 속속 2035년 도쿄는 이렇게 돼 있다. 그게 벌써 2019년에 나온 책을 현대 비즈니스 편집장이 아니고 어, 잠깐 그 정리를 해서 소개를 했는데 미래의 지도첩이라는 책에서 발췌 편집을 했다. 얼룩무늬의 메가타운, 늙은 단지 땅값 하락, 이것도 결론은 고령화 속에서 재개발하기도 어렵고 주인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보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신도시식으로만 되는 데만 되고 그 옛날 그 살던 데는 아마 그 쇠락해가는 요 조그맣게 사진으로 있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스트타운 도쿄권의 교외의 주택가가 고스트타운이 되고 있다. 유령 도시가 되고 있다. 늙은 단지의 지역의 소비를 둔화시켜 에리어 전체 지가가 하락한다. 그래서 2030년대에 통근 한계권에서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도쿄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통근 한계권이 아닌 그 이 좀 변두리 그런 데에서는 부동산의 무가치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일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관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의미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 이 도시 속에서 그 콘크리트로 만든 아파트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비싼 거는 결국 인구가 밀집이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이 그렇게 됐는데 부동산도 이제 지방은 별 볼 일 없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30년 안에 독립국이 될 것이다. 왜 이런 독립 추진 세력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어, 여기에 그 다니엘 밀러라는 사람이 IT 컨설턴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직을 해가지고 현재 텍사스 내셔널리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텍사스의 약자겠죠. 내셔널리스트 이거는 M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셔널리즘이겠지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845년 미국 병화까지 9년간 독립국으로 한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데 뭐 그게 잘 될 거냐? 그러니까 브렉시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텍사시트라고 이름을 부르든 어떻게 되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배경 사진이 텍사스가 이렇게 황량한 데가 아니죠. 지금은 뭐 텍사스는 그 금융의 중심지로 지금 모이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IT,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 X, 그쪽도 그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고 했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그 망상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파의 망상일 뿐이야?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초당파적인 운동을 해야 되면은 될 것이다. 그런데 뭐 캘리포니아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캘리포니아도 독립되자. 그래서 칼렉시트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4월에 개봉 예정인 시빌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분단이 비참한 상태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영화에서 얘기하는데 미국이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11호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이제는 뭐 여당, 야당 이 선을 넘어서 너무나 상호 멀어져 가지고, 너무 멀어지면 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회라는 게, 영국 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앉는 그 거리가 좁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앉게 돼 있는데, 그 거리가 왕년의 그 펜싱 칼을 맞대 가지고 그 폭만큼만 떨어져 있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 의회 그가 어떻게 그래도 마주 보는 식으로 돼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옆으로 이렇게 이 반원형으로 생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야합을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대립되게 앉기는 앉게 만드는데, 물리적으로 거리는 가깝게. 그래서 독립론이 안 나오게 해야지.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